노점상 출신은 집안 망신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내 아들이 내 멱살을 잡으며 내뱉은 말입니다. 환갑잔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평생 시장에서 허리 굽혀 벌어온 돈으로 키워낸 아들에게 모든 하객 앞에서 받은 치욕.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60세, 저는 아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전국을 휩쓴 제 전통 장류의 성공,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제 뜨거운 반전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60년을 살면서 몸이 알아서 시간을 기억하게 되나 봐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후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도 시장으로 가야 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봅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 이 길을 갈 때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가게 앞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피로가 씻겨나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환갑잔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깻잎 무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제 손맛을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요. 깻잎을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일이면 제가 환갑이에요. 60세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분명 늙었는데 마음만은 아직도 30대 같거든요. 특히 우리 민수 생각을 할 때면 더욱 그래요. 민수는 지금 대기업 부장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지만 그래도 제가 키웠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야식을 끓여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악착같이 일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민수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 등록금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몰랐던 적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없다고 거절당했죠. 그날 밤 혼자 울면서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끼워준 그 반지를요. 다음날 금은방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아시는 분이었는데 반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얼마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등록금에는 보탤 수 있는 돈이었어요. 반지를 팔고 나오는 길에 빈 손가락을 보면서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오전이 다 지나갔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 깻잎 무침 있어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아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김 사장님, 맞은편에서 떡볶이를 파시는 박 언니, 과일 가게 하시는 최 아저씨. 모두 제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오후 3시쯤 되니 손님이 뜸해져요. 이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다른 상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오늘은 당연히 내일 환갑잔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수가 내일 잔치 준비 다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민수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집에서 소박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호텔에서 하자고 했어요. 제 환갑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고, 부장님 된 아들 둬서 좋겠다. 우리는 환갑 때 뭘 했나? 그러게 말이야. 미숙이가 복이 많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미안해요. 다들 저만큼 고생하고 사셨을 텐데 저만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말로 민수가 자랑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효자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용돈을 아껴서 제게 선물을 사다 주곤 했고, 취업하고 나서는 매달 용돈도 보내줬어요. 지금은 부장이 되어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해요. 사실 요즘 조금 서운한 게 있긴 해요.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안 와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안부만 묻고 끊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환갑잔치 최종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내일 시간 몇 시였지? 아, 네. 6시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엄마 환갑인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시국이 어려우니까 조용히 하면 좋겠어요. 뭔가 아쉬웠지만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내심으로는 좀 화려하게 해서 제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후 5시가 되니 정리할 시간이에요. 남은 반찬들을 포장하고 가게를 깨끗이 치워요. 내일은 환갑잔치 때문에 하루 쉬기로 했거든요. 20년 만에 처음 하는 휴가예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민수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네요. 내일 환갑잔치인데 좀 설레지 않나? 저는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어봅니다. 내일 입을 한복을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지난달에 새로 맞춘 거예요.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정말 예뻐요. 거울 앞에 대고 보니 제가 이렇게 예뻤나 싶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환갑잔치 때 할 인사말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제 환갑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어색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일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잔치예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쁜 일인데 자꾸 불안해져요. 혹시 민수가 안 올까봐, 혹시 손님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20살에 시집와서 25살에 민수를 낳고 35살에 남편을 잃고 그 후로 25년을 혼자 살았네요.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거든요. 특히 민수가 잘 커준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이제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내일이면 환갑이에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민수도 곧 결혼할 테고 손자도 보겠죠. 생각만 해도 기뻐요. 마침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내일 환갑잔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민수가 제 팔짱을 끼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라고 자랑해주고 손님들은 모두 박수를 쳐주고 저는 행복에 겨워 울고 그런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환갑잔치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날 일이 꿈 같아요. 아니, 악몽 같다고 해야겠네요. 민수가 제 멱살을 잡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혀요. 그래도 일어나서 시장에 나와야 해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만큼 기운이 나지 않아요.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사장님, 환갑잔치 잘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네, 잘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말아요. 오늘은 특히 손님이 적어요. 제가 힘없어 보이니까 반찬도 맛없어 보이나 봐요. 점심시간인데도 평소의 절반밖에 안 팔렸어요. 이러다가 장사 못하겠어요. 오후가 되니 마음이 더 답답해져요. 자꾸 과거 생각이 나요. 민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민수가 잘 되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민수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1학기 등록금은 겨우 마련했는데 2학기 등록금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 무렵 남편 사망보험금도 다 떨어졌고 장사도 잘 안 됐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담보가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민수는 학교에서 늦게 들어올 거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제 결혼 반지였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끼워준 그 반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소중한 거였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 학비를 못 내면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민수가 학교에 간 후에 반지를 빼서 금은방에 갔어요. 금은방 사장님은 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반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얼마 안 된다고 요즘 금값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등록금에 보탤 수는 있는 돈이었어요. 반지를 팔고 나오는 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빈 손가락을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분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길을 걷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등록금고지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이제 민수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힘들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민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등록금 해결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방법이 있다고만 했어요. 그때 민수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반지가 없어진 걸 눈치챘나 봐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엄마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수가 그때 제가 반지를 팔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환갑잔치날 민수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노점상 출신은 집안 망신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싶어서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괜히 올려다봤는데 거기서 민수를 봤어요. 회사에서 막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순간 민수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환갑잔치 때 이를 사과받고 싶기도 하고 그냥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 또 창피하다고 할까봐,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민수가 저를 봤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못 본 척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피하다니. 집에 와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자꾸 눈물만 나와서요. 텔레비전을 틀어봤지만 집중도 안 되고 책을 읽어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벨이 울리다가 겨우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어. 그냥 안부 궁금해서. 저는 괜찮아요. 바빠서 일찍 못 들어왔어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그런데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화 시간이 1분도 안 됐어요. 예전에는 한 번 전화하면 30분씩도 얘기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민수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혹시 제가 민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싶기도 해요.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민수에게 부담이 됐을까요?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앨범을 꺼내봤어요. 민수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첫 돌에서 붓을 잡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든 사진에서 민수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특히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나요?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부터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민수도 어른이 됐으니까 예전만큼 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민수가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수는 제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와 혈연으로 연결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 민수만이 제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도시락을 쌌어요. 김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릴 때부터 민수가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들고 민수 회사 앞으로 갔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민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민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안에서 먹나 봐요.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민수도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자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료들이 누구냐고 묻자 민수가 당황하면서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세요라고 사과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을 건네려고 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택시비라며 돈을 쥐어주고는 빨리 가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서둘러서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민수에게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존재였나 싶어서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민수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만든 반찬들이었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와서 밥맛도 없었고요. 그날 밤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야 해요. 살아가야 하니까요. 비록 민수가 저를 부끄러워해도 저는 여전히 민수의 엄마니까요.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겠죠. 그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해요. 드디어 환갑잔치 당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설레고 떨렸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는데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새로 맞춘 한복이 정말 예뻤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올렸고요. 호텔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큰 홀이었어요. 민수가 예약해준 곳인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샹들리에도 반짝반짝하고 테이블도 예쁘게 차려져 있고 이런 곳에서 제 환갑잔치를 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확인하고 있는데 민수가 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인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모두 저를 축하하러 와주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김 사장님이 큰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미수가 오늘 정말 예쁘다. 60세가 이렇게 어려 보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박 언니도 오늘 주인공이구나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친척들도 많이 왔어요. 시누이 분들, 조카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어요. 다들 민수가 부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요. 6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분이 나와서 개회사를 하고 제가 인사말을 할 차례가 됐어요.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서니까 떨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히 했어요. 특히 민수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어요. 제가 이렇게 환갑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우리 민수 덕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고 똑똑해서 이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대기업 부장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환갑잔치까지 해주고 그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손님들도 박수를 쳐주시고 민수도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인사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친척 중 한 분이 술을 좀 드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축하한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면서 아들 하나 키워낸 거 쉬운 일 아니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말씀이었죠. 하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 생각난다. 민수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반지까지 팔았다면서? 그래도 보람 있었겠다. 노점상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말이야.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민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삼촌, 그런 말씀은 좀. 민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친척분은 계속했어요. 뭘 그러냐? 자랑스러운 일 아니냐? 어머니가 노점상 하면서 고생해서 너를 키워낸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때 민수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민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옷깃을 잡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점점 세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되었어요. 노점상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회사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매일 조마조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민수야, 제발. 저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집안 망신이라고요.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았어요. 정말로 멱살을 잡아서 흔들기 시작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내 아들한테. 노점상 출신은 집안 망신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해온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민수를 키우기 위해서 한 일들이 모두 죄가 되는 건가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민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말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떨어졌어요. 예쁜 분홍색 장미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한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주변에서 저를 부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며느리가 민수를 말리려고 했지만 민수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홀을 나가면서 이런 잔치 그만합시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 뒤를 며느리도 따라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웅성거리고 있었고요. 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미수가 괜찮다. 민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하시면서 달래주셨지만 저는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오늘은 이만 정리하자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잔치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어요. 제 환갑잔치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시는데 다들 제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신경 쓰지 마라, 민수도 나중에 후회할 거다 하시면서요. 고마웠지만 더 창피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홀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주워 들었는데 꽃잎들이 많이 떨어져서 볼품없어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호텔 직원이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하고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내 아들한테 당한 일이라니.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예뻐 보였던 한복이 이제는 보기 싫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화장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울어서 그런지 눈 주위가 새까맣게 되어 있었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이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제 멱살을 잡았고 저를 집안 망신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민수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왜 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무서웠고요. 이게 제 환갑잔치의 끝이었어요. 6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하루가 가장 비참한 하루가 되어버렸어요. 환갑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커튼을 다 쳐놓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했어요. 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그날 일이 다시 떠올라서요. 민수가 제 멱살을 잡던 순간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상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분명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거라고 수군거릴지도 모르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시장 사람들이 걱정해서 전화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처음에는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엄마한테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절망스러웠어요. 정말로 저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정말로 저를 원망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하지만 노크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미수가 나야. 김 사장이야. 문 좀 열어줘. 김 사장님 목소리였어요. 시장에서 옆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20년을 알고 지낸 분이지만 그래도 문을 열기가 싫었어요.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시간이 넘도록 계속 노크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미수가 내가 여기서 밤새 있을 거야. 문 안 열면 진짜 여기서 잘 거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미수가 이게 뭐야?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사장님이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뭘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입맛도 없었고 할 기운도 없었고요. 뜨거운 라면을 한 숟갈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였어요. 민수는 저를 버렸지만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수가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민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민수는 제 아들인데 어떻게 민수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사장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오후에는 박 언니도 오셨어요. 떡볶이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최 아저씨도 오시고 다른 상인분들도 몇 분 더 오셨어요. 다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민수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나아졌어요. 적어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박 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수가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직장까지 구하게 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민수는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해주시니까요. 최 아저씨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것들은 몰라.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지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기운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상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어요. 김 사장님이 사다 주신 김밥이었지만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끼니라서 맛있었어요. 샤워도 했어요. 며칠 동안 씻지 못해서 찜찜했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헬쑥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랬었구나. 절망에 빠져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일어섰잖아요. 민수 때문에 일어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민수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맞춰놨어요. 새벽 5시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어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났어요. 시장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뭐라고 말할까봐. 하지만 가야 했어요. 도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까 몇몇 분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걱정했다고, 안부가 궁금했다고 하시면서요.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한 시선은 없었어요. 제 가게 앞에 섰는데 며칠 동안 비워둔 가게가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비워둔 가게를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깻잎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평소에 하던 것들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가게가 문을 안 열어서 궁금했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몸이 안 좋았다고 하니까 걱정해 주셨어요. 일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뭔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수 생각도 덜 나고요. 점심때가 되니까 김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늘 나온 거 잘했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박 언니도 오셔서 역시 미숙이가 최고야라고 해주셨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은 아팠어요. 민수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정말 저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다시는 연락 안 할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오후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손님이 없을 때 가게 구석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직도 서러웠고 아직도 슬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수가 저를 버렸다고 해서 제 인생도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살아가야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혼자 말했어요. 김미숙, 이제 그만 울어. 민수 없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살아왔잖아.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써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민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60년을 살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서럽지만 그래도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일도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거예요. 손님들한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갈 거예요. 민수가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니까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예전 같은 리듬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민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이 작은 가게에서 반찬만 팔면서 살았는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이 일도 소중하고 단골 손님들도 고마우시지만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이 고추장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직접 담근 고추장이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으로 정성껏 담근 거예요. 직접 담가요. 우리 어머니 레시피로 만드는 거라서 맛이 달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럼 따로 파시나요? 우리 집에서도 써보고 싶은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고추장, 된장, 간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집에서 쓸 것까지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장 가게만 하지 말고 작은 반찬 전문점을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큰 가게는 아니고 정말 작은 곳이지만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봤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꽤 있었어요. 민수 키우느라 많이 썼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미수가 정말 그럴 생각이야? 나이가 있는데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맞는 말씀이에요.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왜인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민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집 근처에 임대 나온 작은 상가를 알아봤어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는데 위치도 괜찮고 임대료도 감당할 만했어요.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 조건을 설명해 주는데 갑자기 떨렸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 걸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도전은 해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김미숙이라는 제 이름을 적으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가게 이름을 뭘로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거창한 이름보다는 정겨운 이름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미숙네 집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어요. 돈도 많지 않고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로 된 진열대를 놓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달았어요. 벽에는 정성껏 만든 집밥 반찬이라는 문구를 써붙였고요. 가장 신경 쓴 건 냉장고였어요. 반찬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좋은 냉장고를 샀어요. 제 전 재산의 거의 절반을 투자한 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메뉴를 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반찬들로 구성했어요. 깻잎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볶음,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도 따로 판매하기로 했어요. 특히 장류는 제가 직접 담근 거라서 자신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확실히 맛이 달라요. 첨가물도 전혀 안 넣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발효시키거든요. 오픈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됐어요. 과연 손님이 올까?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사장님은 오픈 화환을 보내주셨고 박 언니는 떡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최 아저씨는 과일을 한 박스나 주시면서 잘 될 거야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드디어 오픈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해서 진열대에 올려놨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첫 손님이 오셨어요.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호기심에 들러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새로 생긴 거야? 뭐 파는 데야? 반찬이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 팔아요. 그 할머니가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니 깻잎 무침을 하나 사가셨어요. 제 첫 매출이었어요. 겨우 3,000원이었지만 그 돈이 100만 원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젊은 직장인 분이 오셨어요. 근처 회사에 다니시는 분 같았는데 점심 도시락 반찬을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짜지 않나요? 시중에 파는 건 너무 짜서. 아니에요. 저도 짠 거 못 먹어서 싱겁게 만들어요. 그분이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을 사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셨어요. 맛있었다고 앞으로 자주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 고추장을 맛본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30대 정도의 여성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계셔서 회사원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더니 제 고추장을 맛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통에 담아서 드렸는데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맛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담갔어요. 그분이 계속 놀라시면서 된장, 간장도 맛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 드려봤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아니면 연락처? 명함은 없었지만 가게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상했어요. 제가 식품회사에 다니는데 혹시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제 장류를 대량 생산해서 전국에 판매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대량 생산을 해요.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고추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분이 가신 후에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식품회사에서 제 장류를 사고 싶다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라도 올 수 있는 거니까요.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민수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제 가치를 알아봐주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연 씨가 다시 연락 오면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이지연 씨가 다시 연락을 왔어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사흘 후에 다시 가게에 오셔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할 수 있을까? 약속 당일 지연 씨가 정시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오셔서 더 친근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개발팀장 박민철 부장님이세요. 그분이 제 고추장, 된장, 간장을 차례로 맛보시더니 정말 놀라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정말 직접 담그신 거예요? 두 분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늘푸드라는 회사는 전국에 유통망을 가진 큰 회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장류가 딱 저희가 찾던 제품이에요. 화학 조미료나 방부제 없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진짜 맛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그냥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만든 건데. 그러다가 지연 씨가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혹시 이런 맛을 전국 사람들이 맛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 동네 분들만 드시고 계시지만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사장님의 장을 쓸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만든 장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니 상상만 해도 신기했어요. 계약 조건을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좋았어요. 제가 레시피와 제조 방법을 알려주면 회사에서 대량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미숙내 전통 고추장, 미숙내 전통 된장, 미숙내 전통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판매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주겠다고 했어요. 금액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만약 잘 팔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품질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사장님의 맛 그대로 나와야 하니까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니 더 안심이 됐어요. 계약서를 보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이런 큰 결정을 제가 혼자 해도 되는 걸까요? 예전 같으면 민수에게 상의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사인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한 결정이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게 처음이었어요. 계약 후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우선 제 레시피를 정확히 기록하는 일부터 했어요. 지금까지는 눈대중과 손맛으로만 해왔는데 이제는 정확한 분량을 재야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소금을 적당히, 고춧가루를 충분히.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던 걸 그램 단위로 계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연 씨와 개발팀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몇 번씩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 맛과 똑같은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공장도 직접 가봤어요. 경기도에 있는 큰 공장이었는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정말 제 맛이 날까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시잖아요.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은 맛이 났어요. 기계가 만들었는데도 손맛이 살아있더라고요. 출시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김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수가 민수 소식 들었어? 민수 얘기를 듣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환갑잔치 이후로는 소식을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소식이요?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부장 자리에서 해고됐다니요. 하지만 김 사장님 말씀으로는 확실한 정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 사기에 걸려서 회사 돈까지 날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고됐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제 아들인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저를 그렇게 대한 이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며칠 후 미숙내 전통 장류 출시일이 정해졌어요.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포장지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제 사진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60년 전통의 손맛이라는 카피도 마음에 들었어요. 정확히는 어머니까지 합치면 100년 전통이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출시 첫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판이었어요. 준비한 물량이 일주일 만에 다 팔린 거예요. 지연 씨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대박이에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온라인 후기들도 정말 좋았어요. 이런 맛은 처음, 어릴 때 할머니가 담근 장맛, 화학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연 씨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며 2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한 이야기, 60세에 새로 시작한 이야기. 진행자도 시청자들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 더 유명해졌어요. 신문과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60세 시장 아주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매출도 계속 늘어났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 장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로열티 수입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20년 동안 시장에서 번 돈보다 많았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게 정말 제 돈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민수 소식을 또 들었어요. 이번에는 박 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해고되고 나서 재취업도 안 되고 빚까지 있다고 하네. 그 말을 듣고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가 먼저 연락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민수 귀에 들어갔을까 궁금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으니까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어떤 기분일까요? 어느 날 TV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 나가는 인터뷰였어요. 기자분이 제 성공 비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민수가 생각났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볼까요?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수한테 멱살을 잡히며 절망했던 제가 이제는 전국에 알려진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이런 성공을 누구와 나눠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민수에게 자랑했을 텐데.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혼자 말했어요. 김미숙, 이제 정말 당당해져도 돼. 누구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 거울 속 제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제 장류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 2달이 지났어요. 매일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사업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안정됐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방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그것도 손자 준우와 함께요.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환갑잔치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말끔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준우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는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호칭이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안내해서 차를 내줬어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성공한 후 집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TV에서 봤어요. 그 말을 할 때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러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준우는 새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며느리가 왜 왔는지 한참 후에야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해고된 후 재취업이 안 되고 빚까지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 준우의 낡은 옷을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돈을 꺼내서 도와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 때문이었어요. 민수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준우는 다르잖아요. 특히 준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수가 미안해한다니까 조금 위로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지금에 와서야 사과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왔어요. 민수는 모르는 일이에요.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때 준우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밥이 없어요. 엄마가 매일 라면만 끓여줘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있다니. 며느리가 당황해서 준우를 달랬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준우를 위해 밥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차리는 가족 밥상이었어요. 준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며느리가 사과했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준우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예뻤어요. 제 손자잖아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며느리와 준우는 다른데. 며칠 후에 결정했어요. 며느리와 준우만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는 빼고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준우와 함께 놀러 오라고 했어요. 민수 모르게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면서 꼭 오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며느리와 준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준우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이와 함께 요리도 하고 공원에도 가고 책도 읽어주고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는데 나중에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요. 며느리 나름대로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이제는 민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됐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민수를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대신 며느리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라는 관계 때문에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힘들 때 저를 찾아와서 상의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우도 저를 정말 따랐어요. 할머니가 최고라고 하면서 제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시장 상인분들도 제 새로운 가족을 좋아하셨어요. 김 사장님은 미숙이가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고, 박 언니는 며느리와 손자가 있으니까 든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울면서 왔어요. 민수가 며느리가 저를 만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화를 내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민수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와 준우가 저를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민수와 정면으로 대화를 해야겠다고요.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민수한테 전해.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민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생각해 봤어요. 정말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며느리와 준우가 저를 진심으로 따라주는데 민수는 저를 부끄러워해요. 민수가 오기로 한 날이 왔어요. 며느리가 전해준 말로는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렸어요. 환갑잔치 이후로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게 됐어요. 1시 50분, 1시 55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 시에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민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예전의 말끔한 부장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고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는 저를 당당하게 내려다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민수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아직도 화가 나기도 하고 거실로 들어온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성공한 후 이사한 집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놀랄만 했죠.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환갑잔치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민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거든요. 민수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이야기, 투자 사기에 걸린 이야기.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TV에서 제 인터뷰를 봤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됐어요. 민수야, 사과는 고맙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제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도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너만 바라보고 살았던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 몰랐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와 준우는 계속 만날 거야. 내가 뭐라고 해도.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를 확실하게 했어요. 이건 협상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민수가 당황하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준우는 내 손자고 며느리는 이제 내 딸 같은 사람이야. 너보다 나를 더 잘 대해주거든. 그 말을 듣고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운 후에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로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민수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민수야,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고 제게 집중했어요.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지내자. 내가 나를 무시하지도, 내가 너한테 무조건 맞춰주지도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준우를 잘 대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속한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 며느리, 준우, 그리고 저.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준우가 아빠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는 역시 순수해요. 며느리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화해하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민수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고 며느리와 준우한테도 다정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사업은 계속 잘 됐어요. 장류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출시했고 이제는 꽤 큰 회사가 됐어요. 직원도 20명 정도 되고요.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와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됐어요. 이제는 친딸보다 더 가깝게 지내요. 고민이 있을 때는 저를 먼저 찾아와서 상의하고요. 준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예요. 일주일에 2번은 꼭 놀러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시장 상인분들도 여전히 제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성공했다고 잊지 않고 자주 찾아뵙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제 진짜 환갑잔치를 하는 날이거든요. 2년 전 그 악몽 같은 날이 아니라 정말로 축하받을 수 있는 환갑잔치를요. 같은 호텔, 같은 홀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축하하러 온 분들만 있어요. 시장 상인분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 모두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주고 있어요. 인사말을 할 때 감격스러웠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특히 시장 상인분들이 잘했다, 미수가 하고 외쳐주시더라고요. 가족이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민수가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도 준우도 모두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모두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민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민수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안 거예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김미숙,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자. 혼자 말하면서 웃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2세의 새로운 출발, 아직 늦지 않았어요.